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황지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계열에서 비실기 전형을 도입한 홍익대학교에서 미술계열 비실기 전형의 설계를 담당하고 주요 평가 자료인 미술활동 보고서를 개발 및 입력 프로그램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교육 내에서 미술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 2학년 선생님들이라고 들었는데요. 담임교사로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가끔 미술을 비롯한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 분야의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만나실 겁니다. 사실 대입이라는 건 복잡 다단하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일반 인문 자연 계열의 입시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특히나 예체능 계열에서 주로 실시하는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준비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이제 PT에 띄워놓은 것처럼 친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담아봤는데요. 과연 이러한 예체능 입시 정보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미대에 가면 당연히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 건데 학원이 아닌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께서 안고 가실 수 있길 바라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꼭지로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술계열 대입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모집 시기별 미술계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기로운 미대 입시 진학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소개를 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미술 계열의 비실기 전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미대 입시는 실기 준비가 아니다. 이 공식을 깨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미대 입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기가 있는 실기 전형과 실기가 없는 비실기 전형으로 나누어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실기 전형이라는 거는 대입에 있어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계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 실기를 준비하니? 비실기를 준비하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미술계열 전형은 실기의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형 요소들을 덧붙여서 전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기가 있고 없고 그리고 플러스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평가를 하는지 자기소개서라든가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별도의 서류들을 받는지 그리고 면접의 유무, 논술고사의 시행 여부 그리고 실기대회 입상 실적 그리고 수능 성적 이 모든 거를 고려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기 위주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핵심은 뭐다? 그렇죠. 실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미술 계열은 다른 입시와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하겠지만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전형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이 저희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에는 실기를 보고 정시에는 실기를 안 보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수시, 정시, 모집 시기 상관없이 실기의 유무가 혼재되어 있고 흔히 수시의 주요 전형 요소인 학생부조차 정시에서도 반영을 하는 등 이런 전형 요소가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술계열 진로 진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대학에 따라서 학과나 전공명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학별 교육 목표 및 과정에 따라서 이 학과와 전공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특정 해당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선발하는 모집 단위의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주요 대학의 그런 모집 단위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서울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학과 또는 디자인학부에서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모두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대라든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시각디자인과라는 이름 대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라고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흔하게 선생님, 저 디자인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디자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세부 전공이 있고 이 세부 전공조차도 대학에 따라서 선발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이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 계열 분야별로 이제 개설학과 및 전공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크게 분야를 미술 이론, 그리고 순수 미술, 디자인, 그리고 만화 영상으로 나눠봤는데요. 과 이름을 보시면 사실 같은 내용을 배우는 과임에도 미학과,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큐레이터학과 전부 다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디자인 분야로 가면은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학과 안에서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이 나눠지는 거와 동시에 이 산업디자인은 보통 공간디자인, 제품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세부적으로 전부 다 분할해서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학과명을 보시면 눈에 띄시겠지만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 리빙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까지 사실 모두 다 산업 디자인 분야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미술 계열은 같은 내용을 배운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선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미술 계열 진로 진학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인문이나 자연 계열 입시와 참고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흔히 선생님들 머릿속에 각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내신 등급이라든가 수능 등급에 대한 참고점이 있을 텐데요. 미술 계열은 실기고사를 비롯해 다른 서류평가나 면접과 같은 전형 요소가 합부를 많이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의 참고점이 인문, 자연 계열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지금 서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술 계열은 2.5등급 내외, 중하위권 대학도 4.5등급 내외, 그리고 수도권 대학까지 하면 5.5등급까지 인문, 자연 계열 아이들보다는 성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과목 위주로 성적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특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가 미술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는 내신 등급이 2등급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했구나. 너라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겠는걸 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부를 열어봤는데 웬걸 딱 국어와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은 무려 7등급, 8등급의 등급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미술 계열의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대부분 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은 일찌감치 포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국어, 영어 위주로만 성적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 생활 충실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 비실기 전형이라든가 정시 일부 전형에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고 있으니 절대 수학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주요 실기 전형을 치르는 학교들에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국어, 영어를 기본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드물게 사회 과목을 반영하곤 있지만 이건 역시 반영 비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반대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를 제외하고는 수학은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라서 아이들이 왜 미술 계열을 선택하면 1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되는지 아마 그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미술 계열 진로 진학의 특징은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실기고사 유형 또한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왕 실기고사를 보면 똑같은 유형과 방법으로 본다면 아이들도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기회가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 실기고사 유형이 달라서 아이들이 해당 대학의 실기 유형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얼핏 보시면 디자인 계열에서는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부터 소묘까지, 회화는 주로 정물, 인물, 수채, 그리고 동양화는 담책, 조속과는 소조, 만화 애니메이션은 상황 표현과 칸 만화를 실기 유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계열입니다. 사실 디자인 계열은 원래 고전적인 그 실기 유형 방식이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개의 유형보다는 기초 디자인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발상과 표현은 주어진 주제와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라라고 되어 있고, 사고의 전환은 주어진 사물을 사실적으로 한쪽 면에는 소묘, 다른 한쪽 면에는 주제를 해석한 창의적 상황을 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기초 디자인은 주어진 사물이나 주제어를 조건에 맞춰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주요 실시 대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현재는 기초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기초 소양평가, 그리고 국민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초 조형평가가 있고,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불리는 소묘를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전년도 이제 실기고사 문제, 기출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실기고사의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 실기 담당 친구들이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실기고사 작품들이 학원에서 올린 작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여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옆에 포털 사이트 켜 놓으시고 미대 입시, 실기고사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학원에서 올린 실기고사의 작품 결과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발상과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제어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개미의 초능력을 표현해라. 재봉 들 속의 침입자들을 표현해라.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어만 주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은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사물을 이용하여 수학자의 머릿속을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왼쪽 면에는 소묘, 정밀 묘사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유롭게 본인이 창작하는 결과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초 디자인 유형입니다.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기본 조형 원리를 기본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점인데요. 이렇게 사진 자료를 주고 주어진 대상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표현하시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밑에 보시면 이런 긴장감에 대한 어휘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이번에는 국민대학교에서 가지고 온 기출 문제인데요. 기초 조형평가입니다. 이 기초 조형평가의 실기고사 문제를 보면 이렇게 사물을 갖다가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왼편에는 문제로 주어진 도면을 참고하여 스테이플러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 원리를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디자인 계열의 실기고사 유형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디자인이 아닌 순수 쪽, 그리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쪽의 그 실기고사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물 또는 인물 수채는 주로 회화과와 서양학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드로잉이라고 표현되는 소묘는 주어진 대상을 연필로 자세히 표현하는 걸로써 기본기를 중시하는 미대실기의 흐름에 따라서 요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물 그리고 인물 담체는 동양학과, 한국학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소조는 전통적으로 계속 조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실기 유형으로 있는 상황 표현과 칸 만화를 보시면 상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과 단어로 연상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표현하고 칸 만화는 주어진 문장과 단어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상황을 표현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실제로 한번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정물, 수묵, 담채화입니다. 담채라는 표현에서 동양화 쪽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5개의 사진 자료를 참고를 해서 주어진 대상을 모두 그리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상의 각도나 방향은 자유롭게 그려도 되지만 형태는 절대 변형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대학들에서 이런 사진 문제를 출제를 할 때에는 대학에 따라 사전에 사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미리 공개하고 실기고사 당일에 추첨을 통해서 해당 사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상황 표현 그리고 칸만화 실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상황 표현인데요.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온 고양이로 인해 상점에 물건이 떨어지고 그 고양이를 잡으려는 직원과 이를 재미있게 바라보는 손님의 모습을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순간을 얼마나 잘 포착해서 그려내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오른쪽 만화 부분을 보시면 친구들과 바닷가 캠핑장에 모여 요리하며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 따라 그 참여자들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구성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4컷 만화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실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술 계열은 전공도, 그다음에 학과 명칭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선발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실기고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실기 유형조차 다르니 정말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미술 계열 진로 진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은 대입 전형 표준화 전형 방법수 기준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실기, 실적으로 구분해 놓고는 있지만 대학이 독자적 기준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전형이 더 복잡해지는데 한 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미술 계열 입시는 좀 복잡하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보여드린 이런 미술 계열의 진로 진학 특징을 모두 다 꼼꼼하게 외우시거나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모집 시기별 미술 계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올해 기준 2022학년도 기준으로 대입 전형을 정리한 건데요. 앞에서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을 보면 수시가 69.7%로 정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술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수시를 꼭 지원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전형을 많이 치르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의 실기 위주가 48.5%,
그리고 정시의 수능 위주가 16.5, 정시의 실기 위주가 13.6%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정시의 수능 위주, 이 16.5%가 수능 100%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수능 플러스 실기고사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소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실기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7%, 그리고 종합 전형이 9.6%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이런 비실기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실기 위주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극히 일부의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술학과나 미학과 같이 예술사학과 같이 이런 이론, 인문학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한 경우에서 많이 논술고사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정시 모집을 보시면 수능 위주가 54.7%, 실기 위주가 45.3%인데 이 수능 위주 안에도 실기고사를 함께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에서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수시 모집 안에서 어떠한 전형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 전형이 있는가 하면 면접을 추가해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에 따라서 이 수능 최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요 대학을 보시면 우리 강원권에서는 강릉 원주대를 비롯해서 경기대, 경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류평가뿐만이 아니라 면접도 같이 진행이 되는 학교가 많은데요. 전체 그 모집 단위 중에서는 디자인 계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평가 자료로는 자기소개서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참고로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도 손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주요 실시 대학을 보시면 우리 강원권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있고 경희대, 국민대, 그리고 서울대, 세종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미술대학이 실시하는 실기 전형은 중요한 부분이 일괄 합산으로 진행을 하느냐, 단계별로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괄 합산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이 실기고사를 응시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실기고사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수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으로 배수를 걸러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원 가능한 성적을 확보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기 위주의 전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실시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은 대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기 플러스 학생부 또는 실기 100%로도 전형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전형을 따로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대학을 보시면 국민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그리고 한양대까지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단계 1단계가 학생부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의외로 실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기를 통과를 해야지 2단계에서 면접이나 교과 성적이 반영됨에 반해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단국대부터 쭉 보시면 학생부 교과로 일단 10배수나 20배, 20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아이들에 한해서 실기고사를 치르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또는 교과 면접 전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그 지역별 대학을 보시면 별표 쳐져 있는 학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별표가 있는 곳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도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추가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미술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도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돼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미술 계열에서 갖는 이 지역균형 전형의 그 의미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미술 계열 입시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미술 계열에서는 실기고사 유형은 보통 경쟁률이 최소 20대 1을 부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교과 전형 그리고 또 이런 학교장 추천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밑에 나와 있는 학교 중에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또 다른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주요 미술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세부 방법을 조금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집 단위 부분에서 대부분이 디자인 계열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그 파인아츠 학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건 딱 하나, 반영 교과 방법입니다. 학교장 추천은 정교과를 반영을 하고 있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국수, 영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 교과의 차이는 있지만 이 추천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전국구로 열려있는 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영 교과에 따라 점수를 산출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지금 경희대와 지금 홍익대를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미술 계열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따라서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면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학업을 이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 가운데 홍익대학교의 모집 단위를 보시면 조금 의외인 그 모집 단위 명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캠퍼스 자율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 계열 전체의 모집 단위를 모두 다 비실기 전형으로 돌리고 이 비실기 전형의 방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캠퍼스 자율 전공에 한해서만 교과 전형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요. 이 캠퍼스 자율 전공은 말 그대로 1학년 때 자율 전공으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예능 계열, 미술 계열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익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에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만 들으면 이 그 미술 계열로 미술 계열 전공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만약 3년 동안 이런 미술 관련 활동을 미처 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진로가 바뀐 친구들은 이러한 캠퍼스 자율 전공을 활용해서 미대 진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이 수능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이 명지대 교과 전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제가 초반에 우리 미술 계열 진로 진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과목 위주로 아이들이 성적 관리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실기 전형인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를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으니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지난 6월에 저희 진로 박람회에서 만난 친구가 미술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었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고민했던 부분이 현재 제가 전체 과목의 평균 등급이 4등급 정도인데 자꾸 학원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라고 한다. 정말 포기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실기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고 추가로 이 친구에게 어느 학과를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물었더니 의상학과를 희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의상 쪽이나 의류 그리고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실기고사 전형 하나만 보고 수학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 게다가 너의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성적이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같이 아이들이 방향을 잃고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전형은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보시면 주요 대학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홍익대, 그리고 이화여대, 경기대, 경희대 등 그리고 서울과기대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 미술대학으로 선호하는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중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많다. 역으로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면 비실기 전형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안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미술대학의 그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를 보시면 지금 이화여대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디자인 계열 위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포함된 미술 계열 전 모집 단위를 이렇게 종합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대학들을 목표로 삼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대학들은 이제 디자인학과 위주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또는 4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적인 이 아이의 미술적 소양을 확인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의 일부 인원을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또 나눠서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균형 전형 선발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을 저는 아직까지는 강원도에서 많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셨다가 지역균형 선발로 비실기로 선발을 하고 있구나. 혹시나 미술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다소 완화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과 올해의 기준이고 예년 기준과는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시 모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미술 계열 주요 전형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능 100% 전형, 그리고 수능과 서류 전형,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 그리고 실기 100% 전형입니다. 수능 100은 사실 그 홍익대학교가 비실기 전형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미술 계열의 일부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 수능 성적만으로도 미대 입시가
미대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주요 실시 대학을 보시면 국민대, 경희대, 상명대, 명지대, 과기대, 인천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이 서류평가, 이제 그 종합전형이 함께 진행되는 학교는 바로 이제 홍익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미술대학에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디자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순수미술 쪽은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선발하는 대학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 또한 선생님들 모두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있구나, 어떤 대학들이 주로 선발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보다 괄호 안에 있는 모집 단위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계열 그리고 의류와 관련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때문에 이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실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은 홍익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은 또 이렇게 가나다 군별로 주요 미술 대학들이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긴 하지만 정시, 우리가 흔히 정시라고 하면 수능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 성적 1도 안 들어가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1도 안 들어간 실기 100% 전형이 있습니다. 세안대, 평택대, 그리고 한밭대, 모건대 이런 일부 학과들이 실기 100%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서 성적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바로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계별 전형이 중요합니다. 1단계를 통과해야지 실기고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 통과의 핵심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 1단계에서 수능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소 생소한 분야의 이런 대학 입시 부분을 굉장히 제가 말빠르게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또 없으신 분들도 이 내용만큼은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우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전반적인 미대 입시의 흐름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진로 진학 지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고민하죠. 선생님들도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전형 중에 유리한 전형은 무엇일까? 하나 안심시켜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고3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 다행입니다. 고3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적합한 전형 유형을 선택해야 하고 또 전략에 맞는 그런 대학도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전형 중 유리한 전형이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전형 요소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학생인지, 수능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학생인지, 내가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실기고사 유형엔 적합하지 않지만 다양한 미술 관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정만큼은 대단한 학생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잘 비교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미술 계열 그 대학에 지원 가능한 이 등급 참고점을 말 그대로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조금 상향, 높게 설정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1, 2학년 친구들에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이므로 이런 등급, 그 지원 참고점을 알려주셔서 너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 해당 대학은 이 정도 등급은 너가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의 학업을 좀 독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상위 등급, 이제 1, 2등급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주요 상위권 미술대학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한예종, 홍익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 국민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 미술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성적 관리를 특별히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등급 때는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포함이 되고요. 이 3, 4등급 때는 우리 지역의 강원대를 포함해서 덕성, 동덕을 비롯한 여대들, 그리고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명지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대학 지원 참고점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학업 독려를 해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강점 요소별 지원 전략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가 갖춘 그런 강점 전형 요소들을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찾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라든가 종합 같은 이런 비실기 전형에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1, 2등급 친구들은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이화여대나 홍익대를 주축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권고하시고요. 내신 중위권 친구들, 이 3, 4등급의 친구들은 수도권 대학까지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의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특히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학원을 갔다 오는 경우에 무조건 실기 전형으로만 준비를 하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다. 이 3, 4등급은 비실기 전형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너가 실기 전형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수시에 실기고사 전형을 하는 것보다는 정시 전형을 좀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수능에 중상위권 친구들은 이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을 사전에 확인해서 수학 과목을 반드시 챙겨라 라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국민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중앙대, 인천대 패션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실기고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각종 실기 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실기 대회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우라면 이런 수상 실적을 활용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래 대학은 주요 대학들 중에 수상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이고요. 경희대, 그리고 국민대, 모건대, 삼육대, 그리고 건양대까지 수상 실적을 반영하므로 내가 1, 2학년 동안에 이런 실기 대회나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실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런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교육 내에서 미술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기 전형 준비에도 공교육을 활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왜냐? 가장 정확한 입시 정보는 공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 여건상 실기고사 유형을 직접 맞춰서 미술 실기 지도를 학교 내에서 준비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원 대학에 대한 상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상담 프로그램 2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어디가쌤 대규어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우리 강원도의 자랑 감자밥 프로그램입니다. 이 2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기 전형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계별 전형에서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단계별로 시행하는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를 해야 실기고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학에서 1단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걸 사교육 시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지원시킨 아이들이 누구는 붙었다, 누구는 떨어졌다 이 정도의 체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울과학기술대처럼 친절하게 1단계 합격자의 등급 컷을 공개해준 학교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실기전형 그리고 이 디자인학과 미술계열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등급 컷을 공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 합격자 컷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고 바로 대교역 프로그램과 우리 감자밥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 불합격 사유가 1단계 불합격인 경우의 아이들의 사례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대학은 서울시립대 자료입니다. 서울시립대도 최종 합격자 기준의 등급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단계 통과 컷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럴 경우 우리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해당 대학과 해당 모집 단위를 검색하고 사례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값을 찾았을 때 불합격 사유 아이들 갖다가 정렬을 해보면 사례 등급이 3.38부터 쭉 불합격을 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사례가 전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런 사례 등급도 일부분에 뭔가 오류나 오차가 있는 점은 있지만 충분히 이 1단계 통과에 대한 부분에 기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단국대학교를 볼게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술 계열에서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했는데 실기 전형의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공개를 하고 있으나 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기준점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단국대학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전공을 검색을 해봤고 이 세부의 사례값 중에서 1단계 불합격한 학생들의 이 불합격 사례 등급을 쭉 정렬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3.2등급 이내의 아이들이 쭉 불합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도 지원 대학의 가능 점수를 예측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희망 대학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물게 미술 계열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에게 와서 6개 대학 라인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실기고사를 준비하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상담이 이 학원, 그 사교육 시장에선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원 희망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실기고사 유형과 동일하게 실기를 치르는 대학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자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오픈된 감자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값별로 아이들이 어떤 다른 대학을 지원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그 디자인학과를 지원한 친구의 사례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대학 6개 어디 썼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술 계열 입시는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대학으로 아이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또 어느 대학이 상위권 미술대학인지를 입시를 하는 저희들도 또는 선생님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값들을 활용해서 이 서울과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른 대학은 어디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을 해서 이 지원 희망 대학을 골라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시립대, 인천대, 한양대, 홍익대 등을 지원을 했고 물론 전형은 실기 전형뿐만이 아니라 종합과 교과 전형도 두루두루 지원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와 영어만 하고 실기만을 준비를 하겠어요. 이러한 입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방권의 입시 미술학원 등에서는 실기만을 지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실기 전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기도 지원을 하지만 비실기도 적절하게 함께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지원했던 친구 중에 다른 대학을 어디를 지원했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이 사례를 열어보았습니다. 비슷한 대학으로 경희대, 그리고 성신여대, 숙명여대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지원한 걸 볼 수 있고요. 합격의 결과를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불합격했을 때 이게 만약에 실기고사 전형이면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합격과 불합격까지 고려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6개 라인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심입니다. 마지막은 실기 전형은 아니지만 이제 홍익대학교 종합전형, 말 그대로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열어보았더니 동일하게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비실기 전형을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와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 아마 선생님들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과 같이 이 화면을 열어보면서 여기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학생도 훨씬 믿음을 갖고 대학을 선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비실기 전형은 당연히 학교 안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준비부터 지원까지 모든 걸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학원에서는 실기만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학원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술 계열은 실기 능력이 필수인데 비실기 전형으로는 어떤 학생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비실기 전형의 도입에 대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홍익대학교가 미술 계열에서 비실기 전형을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치르는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미술적 실기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아이들의 실기고사 작품을 갖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고사의 작품들은 대부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년 출제 문제가 바뀌고 방법을 바꿔도 아이들의 작품 결과물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게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실기고사를 유형화해서 정형적으로 스킬 위주로 이제 실기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이들의 실기 능력을 대변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 정상화였습니다.
미대를 가려면 실기 학원을 가야 한다. 실기 학원을 가려면 학교 끝나자마자 땡 하고 모두 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모습들. 학교 안의 모습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수능 끝나고 아이들이 결석을 불사하면서까지 또 실기학원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학교 안으로 모이게 하고 학교 안에서 열심히 미술 관련 활동을 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점이 비실기 전형의 도입 배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이었습니다. 미술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 또 수백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계열은 수강료, 실기학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만 다닐 수 있었고 가계곤란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비실기 전형을 도입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배경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학교 안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이 비실기 전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미술 활동을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들의 세부 전형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서류평가 자료인데요. 공통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보고서, 미술활동보고서 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에 아이들의 미술 관련 소양이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런 자기소개서라든가 활동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지 유리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양식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 그리고 모집 단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원자의 재능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기술해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이겠죠? 교과활동은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비교과활동은 수업 이외에 동아리라든가 창체, 봉사, 다양한 활동 등에서 했던 미술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역시 활동 보고서에서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를 받고 있고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조형예술 관련 기초 소양 및 발전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의 학교별 양식입니다. 여기는 활동을 3개까지 작성을 할 수 있고 사진 이미지도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 보고서긴 하나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 형태입니다. 중앙대 역시 활동은 10개까지 작성을 하고 증빙 자료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 플러스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술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실시하는 대학들의 서류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다른 인문 자연계열 모집 단위와 유사하게 학생들의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전공 적합성이 미술 관련된 소양이다라는 부분만 다른 거겠죠. 그래서 경기대와 경희대의 내용을 보셨고 이번에는 국민대와 서울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두루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화여대와 홍익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학교는 미술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행 방식이 유사합니다. 결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활동보고서를 준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홍익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전형은 전형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좀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1단계에서 교과 100%로 모집 인원의 6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교과는 20%, 서류를 8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은 다소 부족해도 내가 활동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는 친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도전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홍익대학교는 3년 예고제를 통해서 지난 2020학년도부터 예고를 했었는데요. 올해 2020학년도부터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지원 자격을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2과목 이상으로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혹시나 홍익대의 미술대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로선택 과목으로 미술에 대한 과목을 개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열어놓았는데요. 이게 내년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익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미술 우수자 전형의 평가 항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 그리고 미술 관련 소양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경험, 그리고 고교 교육 과정에서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을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유의미하게 평가를 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저는 이 2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익대학교는 미술 계열에서 비실기 전형을 도입한 이후에 미술대학의 교육과정 자체를 바꿨습니다. 즉 대학에 와서 우리가 실기를 가르칠 때니 너희는 잠재적인 능력만 가지고 와라 라는 부분으로 바뀐 거죠. 그럼 그 잠재적인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실제 평가했을 때 가장 주목했던 건 바로 미술에 대한 열정과 자기 주도성이었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 있다면 뭘 해도 될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내가 했다라는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극복 의지, 이 극복 의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고 안에서 아이들이 미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이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없는 기회를 쪼개고 활용해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극복성이 보이는 경우 열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정도 열정이면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겠구나. 부족한 실기 능력은 우리가 가르치겠다. 이런 부분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보시면 이제 또 그 평가 항목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인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무언가 불편함에서 새로운 거를 개선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천재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실기 전형을 도입했을 때 정말 그 여론과 그 학교 현장에서 문매를 맞았을 때 미술은 천재적인 아이들이 가는 건데 그렇게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 그 당시 이제
입학관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대학은 천재를 뽑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에서도 미술 계열의 학생을 선발을 할 때 미술적 소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평가 항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평가 항목은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홍익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술활동보고서 작성 안내, 작성 가이드북입니다. 이 안에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 활동과 관련된 교과의 과목을 많이 듣는 거, 그리고 꼭 미술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 안에서 얼마나 미술적인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 비교과 활동인 경우에는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면 재학 출신 고등학교나 시도교육청과 같은 공교육기관에서 주관한 활동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교육 내에서 했던 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활동이라면 꾸준히 지속한 활동을 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학생들에게 일회성의 단발적 활동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정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선생님들께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술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진학 방법 중에 하나로 교내에 다양한 미술 활동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하고 미술 관련 동아리를 또 개설을 하고 대회는 이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반영은 안 되지만 이 친구들이 대회에 나가서 했던 작품의 결과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미술 관련 대회나 전시회를 기획해서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그리거나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잖아요. 학교 외에 다른 활동도 많은데 미술과 관련된 활동만 어떻게 더 많이 만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직접적인 미술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술 소양을 드러낼 수 있게 아이들에게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수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교과의 수업 안에서 미술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미술 계열의 친구들은 똑같은 수행평가나 과제를 진행을 할 때도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모형을 제작한다거나 이걸 포스터나 네컷 만화로 그리는 등 표현 방식 자체를 미술적인 역량이 드러나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서 공통활동으로 하는 축제나 박람회 그리고 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이 미술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나 부스를 제작한다거나 디자인하고 장식하는 거 그리고 소품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예전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술계열 아이들에게 한번 맡겨만 주시면 아마 학급을 그리고 학교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홍대 때문에 학교 벽이 남아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빈 벽마다 모두 벽화 그리기를 하느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이런 학교의 빈 공간, 그 다음에 조금은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의 좀 외진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벽화 그리기를 한다거나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홍보 영상 제작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교지나 신문 발간에서 아이들의 미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아니어도 학교 공간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과 융합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수학과 미술, 또 과학과 미술, 그리고 국어와 미술과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고 있고 아이들이 결과물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죠? 자, 마지막은 이제 슬기로운 이 미대 입시 진학 지도의 방향을 스텝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어떤 친구가 혹시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미대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전공에 따라서 실기 유형도 다르고 선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게 바로 미대 입시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이 학과나 전공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서 학과 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공 명칭이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실기 전형, 실기 전형, 그리고 비실기 전형 안에서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대학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한 전공 분야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인 전형 방법이랑 전형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의 강점 전형 요소를 찾아서 유리한 전형 방법을 선택하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전형까지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목표 대학을 5개, 6개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추려보고 나의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다면 해당 그 대학에서 그리고 또 해당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길러야겠죠. 실기를 치른다면 실기고사를, 종합전형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와 미술활동을, 교과전형이라면 내신 성적 위주의 관리를 이렇게 필요한 전형 요소 위주로 나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최종 합격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미술계열 입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흐름을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기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핵심 역량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핵심 역량과 준비 방법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교내 활동, 학교 내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건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 활동이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전략을 제가 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술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홍익대학교는 면접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면접 출제를 위해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제공해 드리는 게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쌓아놓은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입니다. 거기 안에서 모두 다 사파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림이 나온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술계열 입시는 구석구석 꼼꼼히 모두 다 외우거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대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공교육 안에서 미대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